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지역 재개발조합의 전 간부가 조합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며 양심 선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를 찾은 안철수 의원이 자신의 탈당으로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범야권의 지지율이 올랐다며 발언하자 새누리당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동적골 일대를 취락지구로 지정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광주시가 민원을 일방적으로 들어줬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윤철 광주 비엔날레 이사장이 취임 1년 만에 사퇴했습니다. 신당 합류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광주 지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 현장의 문제점, 그동안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죠. 이번에는 재개발조합의 전 간부가 조합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며 양심 선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 수영대회 선수촌 아파트로 지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먼저 송정근 기자입니다. 2,4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으로 재개발 사업이 한창인 광주 계림 8구역. 이곳 재개발조합에서 석 달 전까지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신영석 씨는 조합장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양심선언과 함께 지난달 스스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지난 7월 조합장이 용역업체 2곳에서 받았다며 500만 원이 든 봉투 2개를 자신에게 건넸다는 것입니다. 이후 재개발 사업이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방향으로 진행되자 더 이상 묵과하기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잘하면 주민들한테 많이 돌아가요.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놨고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거지. 또 거기에 제가 근무를 했다는 게 너무 죄책감이 있어요. 해당 조합장은 신 씨가 말하는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날조라며 법적인 조치를 통해 자신을 흔들고 재개발 사업을 위태롭게 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연대해서 이 조합을 음해하고 비방하는 이런 부분에 조합이 얼마만큼 그들한테 그 호응력을 가져야 되는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계림 8구역 비상대책위원회 격인 투명개발위원회는 신 씨의 말을 토대로 조합장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전 사무국장이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를 적시해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만큼 조합장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곳 광주 계림 8구역 재개발 사업에서도 어김없이 시공사들의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두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했다가 한 업체가 도중에 입찰을 포기했는데 결국 공사는 두 업체가 사이좋게 나눠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광주 계림 8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는 호반건설입니다. 지난 1월 수의계약을 통해 가계약을 체결했고 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두 군데. 중흥건설이 먼저 서류를 제출했고 호반건설이 더 늦게 서류를 냈습니다. 그런데 중흥건설은 서류 제출 다음 날 입찰을 철회하겠다며 서류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입찰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시계약으로 우리는 알고 넣었는데 그 후에 보니까 호반도 입찰 들어오고 해서 일방 전결한다 해서 저희들은 입찰을 횟수를 했죠. 조합 측은 입찰 서류 개봉을 앞두고 건설사 측에 입찰 철회 요청을 받아 주었습니다. 입찰 서류는 반납하지 않는다는 입찰 공고 내용에도 불구하고 서류까지 돌려주었습니다. 가지고 있게 되면 개봉을 해보자고 할 거 아니냐, 이 사회에 있어. 예를 들면 그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또 져야 되냐, 예를 들면. 문제는 호반건설이 조합 측과 시공사 계약을 맺은 이후 중흥건설을 끌어들여 콘소시엄을 구성했다는 점입니다. 공사 지분도 5대5로 똑같이 양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 포기한 사람은 포기를 했는데 컨소시엄에서 안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컨소시엄 들어온 것부터서 이건 좀 생각을 바가 있다. 지난 1월 조합과 호반건설이 맺은 공사 도급 계약서의 일부입니다. 계약 특수 조건에 건설사는 3개월 이내에 추가 콘소시엄을 구성해 사업 참여 조건을 변경할 수 있고 조합은 이의 없이 동의하기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콘소시엄 시공사 구성 시 업체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콘소시엄 구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한 대목입니다.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일반적인 사실 아주 특별한 경우나 모르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사실 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전 조합 간부의 양심 선언에 건설사 입찰 담합 의혹까지 세계 수영대 선수촌 아파트 건립 예정지로도 주목받는 광주 계림 8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전윤철 광주 비엔날레 이사장이 취임 1년 만에 사퇴했습니다. 전윤철 이사장은 광주 MBC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엔날레를 국가 브랜드로 키워보고 싶었지만 의도대로 되지 않아 물러난다며 정치적 이유 때문은 전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신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신은 정치와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감사원장과 경제부총리를 지낸 전 이사장은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에 창당 추진위원회 고문으로 참여해 논란을 입히진 바 있습니다. 박성수 전남대 경영대 교수가 제2대 광주전남 연구원장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광주전남 연구원 이사회는 어제 이병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 교수에 대한 연구원장 후보 심의를 갖고 이사 전원 합의로 박 교수를 최종 후보로 추대했습니다. 이사회는 원장 임명 규정 논란을 막기 위해 인사청문회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원장을 임명하도록 정관과 규정을 개정하고 오늘 24일까지 시도의회에 박 교수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광주를 찾은 안철수 의원이 자신의 탈당으로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범야권의 지지율이 오르는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발언에 발끈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한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탈당이 야권 분열이 아닌 야권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벌써 일부의 보수와 진보 그리고 부동층에서 자신에게 지지를 보내오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 야권의 외연을 넓혀가야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들을 보면 제가 포함되면서 저희가 포함되면서 새누리당의 그 강고한 40% 지지율이 깨어지고 3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전 친정인 새정치연합에 평생 야당만 하려고 작정한 당이라고 공세를 퍼부은 데 이어 이번엔 여당도 공격한 셈인데 새누리당이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정치인으로서 자신을 증명해 보인 내용은 하나도 없이 고민하다 후퇴하는 모습 때문에 철수 정치라는 조롱을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역을 돌아다니며 벌써부터 대권 행보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악재의 쓰나미로부터 든든하게 방어할 수 있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차기 야권 대선주자 지지도를 묻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안 의원이 41%로 33%의 문 대표를 8%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호남에서는 격차가 21% 더 벌어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5일에서 17일 사이 전국의 성인 남녀 1,009명을 상대로 유무선 전화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0.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탈당을 고심하던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이 탈당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광주 광산구에서 가진 당원 간담회에서 당원들로부터 탈당을 포함한 모든 결정을 위임받았다며 조만간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입니다. 3선의 김 의원이 탈당하면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중 6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탈당하는 현역 의원이 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처음으로 호남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데 이어 광주시 빛골 노인건강타운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복지를 마련하를 주제로 초청 특강을 갖고 성남시의 복지 정책과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오늘 순천에서 민주주의의 현주소에 관한 특강을 이어갑니다. 경찰이 이용부 보성군수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이 군수의 사택 신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인허가 과정의 건축 비용 등 전반을 살피기 위해 사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보성군에는 군수의 사택을 짓는데 군 예산이 일부 투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동적골 일대를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물을 보다 쉽게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 땅 주인들의 민원을 광주시가 받아들인 건데 무등산 훼손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수년간 튤립 축제가 열리는 등 꽃과 물, 숲이 어우러진 무등산 동적골. 2012년에 정부가 전국 걷기 좋은 길 1위로 선정할 만큼 쾌적한 보행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바람 낮에서 올라온다는 거는 보약이 따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보약이고 그게 또 활력도 생기고. 국립공원 구역인 동적골 일대 2만 8천 제곱미터를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을 완화해 땅 주인들이 주택과 상가 등 건물을 쉽게 지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겁니다. 주민들의 그 삶을 좀 완화시켜주도록 거기를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해달라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인근 주민들은 난개발을 우려하며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등산 환경복원을 위해 증심사나 원효사 원주민촌을 국립공원 밖으로 이주시킨 정책 일관성에 역행한다는 겁니다. 사회 기반시설을 이루다 보면 우리가 아끼고 보존했던 이 지역이 한순간에 다 다른 도시, 시내권과 달리 먹게 되는 거죠. 동구의회에서도 광주시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연경관 훼손, 쾌적성 상실 등을 인해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휴식, 힐링 공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광주시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계획을 백지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일부 토지 소유자에게 우호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김은수 기상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없는 사람들에게는 겨울나기가 더 버겁다고 하죠. 난방비 부담 때문에 나온 말인데요. 에너지 빈곤층들을 위한 바우처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요, 연탄이나 등유, 도시가스 등 난방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카드 형태 이용권인데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지원이 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원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 8만 1,000원에서 11만 4,00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동사무소에서 하면 되고요.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말까지입니다. 광주의 경우 지원 대상인 19,000여 가구 가운데 지금까지 12,000 가구 정도, 62% 정도 신청을 했다고 하고요. 전남에서는 37,000여 가구 중에 절반 정도밖에 신청을 아직 안 했다고 합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올겨울 따뜻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카드 뉴스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실의 의미를 아시나요? 이 실은 111년 전 결핵퇴치 운동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유럽에서 시작됐습니다. 손편지가 뜸해진 요즘은 우표 옆에 붙였던 실이 갈수록 귀해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연말을 맞은 우체국에서 연화장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과거 이맘때면 편지 봉투에 우표와 함께 붙이던 크리스마스 실. 연화장과 함께 여전히 판매되고 있지만 찾는 사람은 보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일반인들도 몇 장씩 실 전체로 나와 있어서 전체 시트로 해서 많이 사가셨는데 요즘은 우치 목적으로 해가지고 수집하시는 분들 외에는 사가지 않는 편입니다. 손편지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과거 우표 형태로 판매됐던 크리스마스 실은 전자파 차단 스티커, 책갈피 형태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학교와 기관 단체들이 구매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2012년 3억 원에 육박했던 광주 전남 실 판매액은 지난해 2억 5천까지 떨어졌고 올해는 2억 2천만 원 선에 그쳤습니다. 전국에서도 4년 전만 해도 60억에 이르렀던 실 판매액이 올해는 36억 원으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모금액은 학교 순회 X선 검사와 결핵 환자 자활시설 무상 운영 등 전액 결핵 퇴치 사업에 쓰입니다. 크리스마스 실을 상품으로 생각하거든요. 이게 상품이 아니고 결핵 퇴치 운동에 내가 참여한다는 그런 나눔의 증표의 의미인데
결핵협회는 줄어든 재원만큼 결핵 퇴치 활동마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남영정구 수은 중독 사고를 계기로 유해 화학물질 노출의 위험성과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광주 하남근로자 종합복지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수은 중독 사고의 발생 원인과 책임, 피해자 건강진단의 문제점과 배상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철갑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이 수은 중독 증상과 피해자 건강 등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보성군 유러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1톤 화물차가 충돌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59살 라모 씨가 크게 다치는 등 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좁은 이면도로에서 두 차량 운전자가 서로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오피스텔에 있던 주민 등 60여 명이 대피 소동을 벌인 뒤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인이 없는 빈집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목격자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2015년 명품 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30개 기업을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광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광주 지역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자금 지원과 마케팅 지원을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게 됩니다. 광주시는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두 109세 강소기업을 선정해 육성할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 주요 대학들이 특정 분야의 인재 육성을 위한 계약학과 개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LG이노텍과 사회 맞춤형 계약학과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초 대학원 석사과정으로 LG스마트융합학과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학과 운영은 이노텍이 입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대학은 우수한 강사진을 꾸려 철저한 학사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선대학교도 한전 KPS,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와 협약을 맺고 내년 1학기부터 정원 20명의 계약학과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